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8월 19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가장 빠른 성장 회사로 선정이 되면서 지금 XRP가 8%로 연간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현재 XRP가 단기적으로 이제 최고점을 한번 찍고 지금은 이 비트코인의 하락세 때문에 같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은 같이 좀 봐야 될 부분이 미국 최고의 이제 비즈니스 잡지 중 하나인 INC에서 이 리플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중 하나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리플은 이 5,000개의 비즈니스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목록에서 12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해당 잡지에 따르면 이 2012년 설립된 이래 지난 3년 동안 무려 3,039%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리플렛의 금융기관 고객도 300개에 넘는 이 기업을 넘어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은 2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펀딩 라운드를 이제 마무리한 후에 2019년 12월 이 100억 달러의 급증을 거뒀고, 그리고 XRP의 ODL 공급도 1년 사이에 11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 70억 달러의 명목 가치를 가진 200억 개의 거래가 리플렛에서 처리하는 이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한편 리플의 CEO인 이 브래드 게링하우스는 리플의 낙관적인 관점에 대해서 두 가지의 자신의 견해를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결과가 부족한 암호화폐 상황에서 스스로 이 재창조하려는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XRP의 가격 하락과 낮은 채택률은 이 전략의 변화와 이 새로운 사례 탐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혔습니다. 리플의 철학은 불변하면서 이 트위터가 회사 성장과 이 결제 시스템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 이제 성공한 점을 지금 꼽고 있고, 예를 들면 이 리플의 ODL은 위의 언급처럼 이 제품 출시 이후에 20억 달러 이상의 성장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XRP에 대한 모멘텀과 이 투자자들의 신뢰는 변하지 않은 점을 들면서 낙관적인 관점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최근까지는 이제 가격이 그렇게 이제 계속 낮은 상황을 유지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맞물려서 다시 리플 XRP도 이렇게 상승하는 단기적인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제 성장세, 리플의 이제 성장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펀딩을 실제로 이제 받았던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이 성장률에. 실제 이제 사용하는 사용률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은행에서 실제적으로 이 XRP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레이딩 샷의 이 비트코인 전망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12,000달러를 단기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최고점을 찍나 했는데 다시 또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12,000달러 선 언저리에 위치해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살짝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이 저항선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지지선이 되었죠, 이제. 이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느냐가 이제 지금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이 과거의 패턴하고 좀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샷은. 과거에도 이제 지그재그로 상승을 하려고 했을 때 고점을 돌파하는 듯 하더니 다시 횡보세를 이어가면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오는 모습, 이 다운 트렌드 되는 요 라인이 지금 생겼는데, 지금도 단기적으로는 요 라인이 하나 더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딩 샷은 가격이 한 번에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다시
이렇게 횡보하는 시간들을 조금 더 갖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상승에 대해서 한 번에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 정도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비트코인 가격 현재 12,000달러 선 딱 우측에 있죠. 단기적으로 12,400달러 선까지 찍고 지금 단기적으로 12,000달러 선을 살짝 깨더니 다시 한번 12,000달러 선 가까이 반등이 살짝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가격을 이 위치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를 이 트렌드를 깨고 다시 추가적으로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하락세를 또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페이크가 될지 아니면 이제 그 지지를 받고 실제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게 될지는 이 중간 지점을 지지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금 랠리 재개 비트코인 12,000달러에서 주춤, 그리고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다라는 전망들에 대한 기사인데요. 지금 금은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금값은 온스당 2,000달러를 다시 넘어서면서 이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7% 오른 2013.1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다 지난 11일 4.6% 급락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온수당 2,000달러 선을 넘어선 거고요. 코로나 팬데믹 전인 올해 2월 말 온수당 1,566.7달러였던 이 금값은 이 초안전자산으로 군림하면서 반년이 채 안 돼서 28.5% 뛰어 올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의 대표주자인 이제 금은 상승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세가 살짝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관관계가 살짝 단기적으로는 이제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지크립토는 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대해서 이 트위터 이용자 크립토 웨일에 따르면 최근 몇 시간 동안 40만 개의 비트코인이 30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통해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대량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는 소위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12,000달러를 넘어서자 시장에 덤핑에 대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USBTC는 이 현재 시장과 전문가들은 여전히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이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12,000달러 선이 일시 무너졌지만 이는 다음 주요 저항선인 13,000과 그리고 14,000달러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료가 될 수 있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투자회사인 이 패럴렉스 디지털의 최고 경영자 로버트 브리드러브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이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 BTC 공급량의 0.11%를 매입했다며 아마 전 세계 4.1만 개의 상장사 중 931개 정도가 BTC 공급 제약에 따라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자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나스닥 상장사가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외신은 이 비트코인 혹평가인 워렌 버핏이 조만간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라고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인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인 제이슨 윌리엄스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조만간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과거 이 워렌 버핏이 BTC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혹평했지만 개인의 생각과 기업의 전략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수익 극대화인 만큼 사내에 젊고 유능한 애널리스트 그리고 전문가들이 조만간 기업 투자 포트폴리오에 BTC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 워렌 버핏은 이제 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지만 최근 세계 2위 금강업체인 바릭골드
회사 지분 1.2%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제 금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히려 투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최근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폴 튜더 존스도 이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과거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한 대비책으로 비트코인 투자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현재 나의 비트코인 투자는 순항 중이며 본격적인 가격 상승은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 결정에 있어서 유일한 후에는 더 많은 물량을 구매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를 낮추고 대규모 채권 매입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수요를 촉진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제한적인 공급량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즈 레이팅스에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그 등급 신용평가 회사인 이곳에서 이 암호화폐의 기술력과 수용성 그리고 위험성, 모멘텀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이 자체 평가 모델을 통해 최종 등급을 선정을 했는데요. 등급 자체로 보면 지금 가장 뛰어난 게 지금 이더리움과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이더리움은 이 직전에 이제 A 등급을 받았고 현재는 이제 A 마이너 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B 플러스에서 A 마이너스로 다시 등급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등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등급의 정의로 이제 A 플러스, A, 뭐 A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프로젝트의 사업성이나 기술력 등이 최상이고 이 투자 시 안전성 또한 최상이면서 투자 위험도 극히 낮다라고 평가하는 게 이제 A 등급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B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의 사업성, 기술력 등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 등급보다는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등급은 프로젝트의 사업성, 기술력 등이 양호하지만 장래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이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이제 C등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이제 A 등급이 됐고 이 카르다노 에이다 그리고 스텔라 루멘, 테조스, 대시, 지캐시, 라이트코인, 모네로, 리플이 이제 총 B 마이너스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 아이오타, 비트코인 SV 그리고 이 디크레드, 뭐 디지바이트, 이오스, 네오, 퀀텀, 도지코인, 웨이브스, 트론 뭐 이런 식으로 C 등급을 지금 매겨 놓았습니다. 이 등급들이 이제 뭐 그 실제 와이즈 레이팅스라는 한 회사에서 이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자가 참고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와이즈 레이팅스의 CEO 마틴 와이즈는 이 암호화폐 등급은 이 두 가지 하위 요소에 결정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프로젝트의 기술 수용 등급과 마켓 퍼포먼스 등급인데 이 기술 수용 등급은 변동이 거의 없지만 이 마켓 퍼포먼스 등급은 시장 내 가격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와이즈 레이팅스의 암호화폐 등급은 이 두 요소를 기반으로 당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 당사의 기술 수용 등급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는 데 참고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 뭐 가격 등급에 따라서도 많이 그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등급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 연준에서 이 분산원장 기술 기존 결제 시스템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미 연준은 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지난해 결제 시스템 관련 분산원장 기술의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서 소규모 실험인 이 푸아이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연준의 푸아이어 프로젝트는 이 해당 결제 기술의 잠재력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소규모 실험이라고 하면서 기존 시스템이나 준비 중인 시스템을 대안이나 실행 가능 후보로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험에서 연준은 유명한 DLT 플랫폼, 이 하이퍼레저 패블릭을 사용해서 간단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 허가형 네트워크인 하이퍼레저 패블릭은 기업용 솔루션으로 산업 분야에서 지금 널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 네트워크 참여자가 이 네트워크 활동을 공동 기록 관리할 수 있는 분산 운영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실험에는 연준, 정부기관, 시중은행 이 세 개의 가상 조직이 네트워크에 참여했고 노드 간 이동 가능한 가상 자산이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연준은 DLT를 결제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연준 연구팀은 이 하이브리드 패블릭은 특정 결제 시나리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결제 시스템이라면서 이 플랫폼 및 하드웨어 최적화를 통해서 속도와 처리 용량을 개선하면 초당 2만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DLT 이런 시스템 기반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채택될 가능성들도 있어 보이고요. 연준에서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지금 이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이 결제 시스템 자체를 조금 더 이제 활용할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에 관해서 많이들 국가별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앙은행인 이 연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놓는다는 것은 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영국계 다국적 은행인 스탠더드 차터드가 이 방글라데시 최초의 블록체인 신용장 거래를 진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스탠더드 차터드 은행은 이 방글라데시 의류 생산업체인 비엘라텍스와 섬유업체 비엘라텍스 스피닝 간 이 무역 신용장을 콘투어 블록체인 상에서 발급 처리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신용장은 수입 업체가 일정 기간 내에서 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은행이 신용보증을 제공하겠다라는 증서로 국제무역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첫 블록체인 기반 신용장 거래는 이 종이 문서 없이 콘투어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오비가 이 디파이 컨소시엄을 출범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글로벌 암호화폐인 후오비가 이 디파이 산업 발전을 위한 글로벌 컨소시엄을 조직했습니다.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후오비 그룹은 성명을 통해서 전 세계 디파이 서비스 제공자 모임인 글로벌 디파이 얼라이언스 출범 소식을 전했고요. 이 얼라이언스는 디파이 연구 개발 촉진 그리고 프로토콜 표준 수립 그리고 아시아, 유럽, 미국 디파이 산업 간 이 협력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후오비가 디파이 부분을 위해서 신설한 후오비 디파이 랩스가 얼라이언스를 주도하고 이 대표적인 디파이 프로젝트인 메이커다오, 컴파운드, 네스트, DYDX가 협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업체들이죠. 지금 다 디파이에서는. 그래서 후오비 그룹은 이달 초 디파이 분야를 위한 수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관련 연구, 투자, 인큐베이팅 주력할 사업부 이 후오비 디파이 랩스를 신설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은행가 출신인 샤린 우가 최고 투자 책임을 또 맡고 있다고 하네요. 샤린 우 수석은 이 디파이는 신용 위험 없는 현대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례 없는 시도라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이 자유경제가 가진 힘을 발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디파이 얼라이언스가 생기면서 국제적인 표준을 좀 이제 산업계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산업이든 이제 제대로 된 표준이 정해지면 산업이 이제 효율적으로 좀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단계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태국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법정화폐 디파이 기능 접목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중앙은행 이 태국 중앙은행이 디파이 기술에 좀 관심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이 인타논의 수석 개발자 비자크 세타풋은 최근 인터뷰에서 국영 디지털 화폐 디지털 바트의 이 스마트 컨트랙트 및 디파이 기능을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디파이 모델을 차용해서 이 허가기관이 부동산, 주식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CBDC 대출 시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담보물로 사용해 시장의 유동성을 크게 늘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이 디지털 화폐의 이제 프로젝트로 디파이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지금 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자신의 이제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해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이런 형태까지 이제 취하는 거고, 이게 하나의 이제 대출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요. 뭐 자산의 유동화 형태로 또 자산의 이제 지분을 분배하는 형식으로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다양한 금융산업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중앙은행 자체에서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이걸 이제 주도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훨씬 더 신뢰성 있게 자산을 좀 유동하거나 뭐 디파이를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